어찌 보면 이제 서울의 봄이나 아수라라고 하는 영화는 이제 같은 감독이 만든 영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각자 이제 진영에 따라 한쪽에서는 이제 윤 정부의 이른바 감찰 독재, 또 반대쪽에서는 아수라 영화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여론전을 펴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요?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양당에서 지도부니 국회의원이니 뭐 이러고 앉아 있는 게 참 한심합니다. 한심해. 지금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포기되면은 왜 데모하러 안 나가세요? 왜 고소고발 안 합니까? 왜 그 SNS 쓰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한가하게 그러고 계세요? 제가 이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전방에 있는 부대인 이공수를 빼서 탱크 몰고 가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국민과 민주당 정권을 국민이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고 우리 후보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면은 왜 민심이 그런 선택을 했는지 돌아보고 다시 다수 국민의 마음에 다가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독재래요. 87년도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 영화 봤거든요. 예.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했어요. 예. 그 전두환 영화 속 전두광의 그 내란 음모 계획이 되게 허술하더라고요. 예. 중간중간에 막 어긋나요.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서. 예. 근데 그 허술한 계획을 누가 완성시켜 주냐면 뭔가 잘못 돌아가는 거를 알면서도 이게 잘못되고 있는 걸 알면서도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살자고 침묵해요. 자기 생존 본능에 맞춰서 우리가 이 대세 흐름, 이 권력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포기해요. 그렇게 침묵하는 그 사소한 비겁함, 자연스러운 비겁함들이 전두광의 내란 음모를 완성시켜 주거든요. 그럼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장태환 여기 극중 정우성 배우가 맡은 이태신 장군이 장태환 장군 모델이잖아요. 장태환 장군이 저희 민주당에서 상임 고문했었거든요, 옛날에. 네. 장태환 장군이 우리 민주당에서 있는 이 비겁한 행태를 보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다 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자기 살길만 찾고 이런 모습에 혼자서 저항했던 분이 장태환 장군인데 이 한심한 작태를 보고 뭐라 하겠냐? 그러니까 영화 그대로 봐야지 이거를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말도 안 되는 무슨 아수라 동원하고 이러는 건 국민들 입장에서 되게 볼썽사납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윤준희 대표는 어떻게 봅니까? 일단 아수라를 만든 이 감독이 서울의 봄을 촬영한 기간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서 만든 영화는 당연히 아닌 거죠. 그리고 아수라와 서울의 봄을 굳이 비교한다면 이제 서울의 봄은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가장 팩트에 가깝게 물론 역극적 가미를 했겠지만 그런 것이고 아수라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김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순수한 감독의 창작물이죠. 저는 양쪽 다 좀 잘못됐다고 보는 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보수 정권의 다른 대통령과는 달리 실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만큼은 진정성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또 본인이 학창 시절에 있었던 에피소드도 있고요. 그래서 자꾸 그 신군부와 윤석열 대통령을 연결짓는 것은 좀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런데 다만 늘 그랬습니다. 실은 뭐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랬고 정권 때마다 영화가 인기가 있으면 그 영화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또 연결지으려고 하는 시도는 어느 당에서나 있었죠. 그런데 이 서울의 봄을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론과 연결을 지었을 때 그렇다면 집권 여당에서도 그건 좀 과하다. 영화는 영화대로 보자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굳이 또 상대당의 대표까지 또 엮어서 하면 이게 계속 또 그냥 말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보기에는 제일 듣기 싫은 정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박영환의 무비 1번지. 그래서 저희가 이게 칭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네. 저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윤 대표님 얘기하셨는데 그래요. 서울의 봄이 윤석열 지금 현재 정부를 겨냥해서 만들어진 영화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감독의 창작물이기 때문에 영화는 영화로 보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 영화가 왜 이렇게 반향을 일으키냐? 우리는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대상과 맞아떨어진다는 주장은 솔직히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500만 이상의 어떤 관객들이 보면서 왜 서울의 봄? 이거 1980년이면 한참 전인데 젊은 사람들이 왜 볼까요? 이거는 뭐냐면
궁금증도 있겠지만 말하자면 지금 현 정부에 대한 갈증도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SNS를 타고 한번 봐볼까? 이게 과연 현 정부와의 어떤 일맥상통한 어떤 독재적인 오만함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봐볼까? 이런 궁금증이 충분히 반영됐다. 라는 점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뭐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안 한다? 정치가 원래 그런 거예요. 현재 현상 자체가 이렇게 국민들이 뜨겁게 반응을 하면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풀어가는 것이고 다만 아까 말씀한 대로 이거를 받아칠 때 집권 여당에서 이걸 또 아수라로 받아치니 정쟁이 된 것이고 말한 대로 정말 지혜롭게 아이 무슨 영화 갖고 이렇게 정쟁까지 하냐 하면 민주당이 솔직히 좀 모양이 빠지는데 아수라를 받아치니까 이건 제가 저도 살아납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의 봄이 상영이 됐다면 또 마찬가지로 그 당시 자유한국당이나 미래통합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폐쇄적이고 그 끼리끼리 코드 문화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서울의 봄을 언급했겠죠. 저는 그거는 맞는 말씀이시고 말씀하신 대로 서울의 봄을 보고 이 정권도 뭔가 느끼는 바가 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예. 뭐 어떤 너무 폐쇄적인 인사라든지 그런데 다만 이런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를 그 당시에 신군부에 빗대는 것은 좀 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조금 많이 갔다. 네. 네, 자 지금 박영환의 무비 1번지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올려주신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고 토론 이어갑니다. 자, 12.12 군사반란 영화의 20대 관객들의 돌풍이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글 있고요. 자, 이제는 검찰의 하나회인 특수통을 제거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검찰 독재는 어쨌든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런 의견. 자, 서울의 봄 윤석열 대통령에게 권하시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아수라 좀 보라고 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영주 네. 대변인한테 하는 얘기 같습니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네, 자, 영화를 갖고 정치권에서 싸우다니 기가 찹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민주당은 좋겠다. 10년 전에 대선 앞두고 광해 영화로 노무현 마케팅 톡톡히 보더니 자, 유동규 사고 난 거에 오히려 국민들이 아수라를 연상하는 거 모르십니까? 이런 의견도 있고요. 아수라 영화의 실제 모델은 이재명 전 시장이 아니라 이대엽 전 성남시장이라는 게 더 지배적입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김민수 대변인.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말하고 싶은 게 사실 많네요. 좀 얘기하다 보니까. 민주당에 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것은 꼭 아니었지만 그래도 민주화 과정을 지나면서 국민의힘은 산업화라는 담론을 주로 가지고 갔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민주화라는 담론을 가지고 갔는데 민주당이 정말 가지고 있던 담론들을 계속 잃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좀 아쉬운 마음이 든다, 아쉬운 생각이 든다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이것을 보고 영화는 전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영화가 관객이 많이 모이는 건요 재밌어서예요. 예. 영화는 재밌으면 뜨는 겁니다. 예. 100만 관객, 200만 관객, 1000만 관객 돌파하는 거예요. 영화가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정치적인 걸 아무리 이야기하고 싶어 해도 올해 들어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었던 뭐 다큐인지 영화 그리고 또 박원순 전 시장과 관계됐던 영화 떴습니까? 이거 관객들 모였어요? 안 모입니다. 영화는 재밌어야 모이는 것이고요. 아무리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고 해도 그 영화가 재미없다라고 하면 관객이 모이지 않는 것이죠. 그 훌륭한 감독이 재미있는 영화를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진짜로 군사 독재 시대와 연결해서 어떤 정치적 이익을 보고자 발언을 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이런 수준들은 정말로 좀 정치권에서 사라져야지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 독재를 계속해서 운운하는데 검찰이요 조사를 하면 뭔가 범죄 혐의가 있어서 조사를 한다라고 봐야지 맞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치권에서 계속 부정하는 것은요. 여기 상권 분립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상권 분립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로 정치인들이라면 더더군다나 정치인들이라면요. 법의 이런 조사나 심판 앞에서 내가 정말 깨끗하다라는 거를 증명한다라면 사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증명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민주당에서 지금 이러한 사법 절차에 올라가 있는 약 4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요. 정말로 혐의가 없고 정말로 당당하냐. 이거 스스로들에게 좀 반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검찰 독재 시대라고 하면 이 사람들 지금 이렇게 땅덩거리고 있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벌써 다 감옥 가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게 반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들이
정말로 정치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 얼마나 지금 재판 지연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편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검찰을 독재로 몰아간다 하는 거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그럼 지난 정권 한번 보십시오. 지난 정권에서도 여기에 이런 잘못들로 인해서 수사를 받는다라고 하면 정말로 지금 지난 정권에서 민주당에서 이런 것들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그럼 여기에서 우리들이 더 주장해야 되는 것은 사법부의 명확한 독립을 주장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검찰 독재로 몰고 가서 정치적 이익을 노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네, 드리고 싶습니다. 자